너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여기는. 먼저 몇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냥의 시간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That was all right. Good job. 원래 연기 잘하는 젊은 배우들만 모아놨으니까 저번 주부터 계속 이 지랄이야. 당연히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영화가 무조건 재미있어지지는 않습니다. Prefer to be the dealer. 라이처스 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히트 이후로 무려 13년 만에 같은 영화에서 만났죠. You know anybody who want to kill him? 연기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Pretty fucking good at that, right? 그렇다고 이 영화가 재미있느냐? Tom Cowan was my role model. 재미있는 영화라면 당신이 이 영화 제목을 처음 들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But their performances were terrible. Just one thing. One. 사냥의 시간이 한국 영화에서 흔치 않은 디스토피아스러운 미래를 배경으로 선택한 건 용감했습니다. Son, you got brass balls. The shells are in the glove compartment. 돈을 쓴 흔적이 보이는 장면들도 제법 많았고 배경이 혹시 마장동인가?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 시뻘건 정육점 조명이 저에게는 그다지 끝내주는 영상미라고 생각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존나 취향 저격일 수도 있겠죠. Wasn't so bad. 암튼 공들인 티는 분명히 났습니다. Well, shit, I did do a pretty good job. 그러나 배경이나 톤만 가지고 2시간이 넘는 영화가 자동으로 재미있어지진 않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흔치 않은 배경과 CG를 시도한 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워죠. 디워가 명작입니까? 그저 필름 쓰레기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사냥의 시간이 디워급의 쓰레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Don't type that. What? Stop typing. Hey. 그저 배경이나 CG 등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같은 걸작이라고 해서 미스터 주와 See, all done. 사냥의 시간이 절대로 같은 레벨의 영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이 걸작이 아닌 것 또한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에 따른 저의 생각일 뿐이지만 Stop typing. Stop typing. 이 영화는 재밌네. 야, 재밌네. 기대 이상이야.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걸작이 맞습니다.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사냥의 시간 왜 걸작인지 시작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따로 줄거리를 소개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Don't belong to him. That's it. 개판이 된 미래의 한국에서 감옥에 있던 이재훈이 출소합니다. 뭐 하고 싶어 이제? 이재훈은 자기를 마중 나온 친구들인 안재훈과 최우식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이 장면은 Give me a second, will you? 칼리토를 연상시키는군요. Now I don't mean just out of jail. I am free at last. Free at last. So what are these plans? What's the big goddamn secret? 내가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You remember a guy named Clyde Macy? Got out of the joint a couple of years ago. He went down to the Bahamas, Paradise Island. 섬. 에메랄드빛 해변에 야자수 나무 있고 햇빛 진짜 쨍쨍하고 근데 그 형님이 And he got this car rental place. 뭐 밀수일 말고도 막 관광객 상들이 이런저런 막 잡다한 장사를 많이 해. 뭐 자전거 렌트에 자동차 임대업, 뭐 식당, 상점. And it's doing good. Real good. I mean, like it's making money. 근데 그게 수입이 진짜 짭짤하대. A couple of months ago,
he wrote me and he said I could buy in anytime I got 75 grand together. 근데 그 가게 중 하나를 나한테 싼값에 넘기겠다는 거야. 20만 불. 칼리토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로 가서 자동차 임대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But as soon as I make my 75, I'm splitting. 이재훈은 하와이와 비슷한 섬으로 가서 임대업 비슷한 걸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바다도 보이고 따뜻한 곳에 살고 싶었던 것 같아. 파라다이스는 낙원, 이재훈의 자전거집 상호명이 낙원 자전거네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오마주 했거나 비슷할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재훈은 최우식과 안재용을 꼬드겨서 저거. 같이 도박장을 털자고 합니다. 우린 달러가 필요하잖아. 대규모로 달러 운영하는 곳이 뭐 은행이랑 도박장밖에 더 있어? 파수꾼에서 이재훈에게 처맞던 박정민은 여기서도 이재훈한테 처맞고 갈굼당하는데 오랜만이다. 그래도 마동석한테 맞는 것보단 낫겠죠. 어쨌든 박정민은 이재훈에게 갚을 돈이 없어서 만불은 진짜 안 돼. 내 진짜 미안한데 그 무리야. 대신 몸으로 때우자. 몸을 어떻게? 억지 춘향으로 자기가 일하는 카지노를 터는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카지노를 맨손으로 터나요? 근데 그런데 털려면 권총 같은 걸로 택도 없어. 놀랍게도 이재훈은 여기서도 아는 형님 카드를 발동해서 내가 빵에서 알게 된 형님이 총포상하시거든. 아주 손쉽게 무기를 구합니다. 불법 무기상이자 당구장을 운영하는 조성하는 이재훈을 보자마자 마치 자기 아들처럼 반가워하면서도 놀랍게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기들을 잔뜩 빌려줍니다. 저 믿고 장비 내줘서 고마워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얘들이 총을 들고 가서 뭔 짓을 할지가 훤히 보이는데 이 정도 화력 준비하는 거면 보통 큰일 계획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괜찮은 거지?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오페라에서 노래라도 할까 봐요? 그런데 이재훈의 대답 또한 아주 가관입니다. 괜찮아요 형님. 뭐 법 위반하는 일도 아닌데 뭐. 잠깐 뇌절이 왔는데 게다가 불법이잖아. 은행처럼 짭새랑 엮일 일이 없다니까.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닌 건 아니죠 당연히. 불법 시설물을 총 들고 강도질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법이 그래요? 범죄 영화 몇 편만 봐도 범죄에 쓸 무기들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원래 가격의 몇 배를 주고 어렵게 구하거나 이 무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도 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무기들은 추적이 쉽기 때문에 범죄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범죄자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밀수해온 총기들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조성아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총에다가 총알까지 덤으로 잔뜩 얹어서 빌려줍니다. 장비 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이었을까요? 뭐 이재훈이 워낙에 핵 인싸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어쨌든 이 패거리는 총 쏘는 연습도 해보고 인스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허세샷까지 찍어가면서 범행을 준비합니다. 자기들이 총을 들고 범죄를 모의했다는 증거를 One retromentioned rats his ass. That we could cool it with the White House. Maybe we could just send somebody else, you know. 자기 손으로 직접 남기는 걸 보면 뭐 핵인 싸고 나발이고 겁나 빡대가리인 것 같은데 That's fucking stupid. I mean, really. What is wrong with these people? 큰 거 열어. 사냥의 시간 2부 시작합니다. I should have read this before I signed it.
Worked for Adam Sandler, it'll work for me, I guess, right? Let's do this thing. 우리는 1부에서 이 4명의 주인공 이라고는 하지만 박정민은 도저히 주인공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만불은 진짜 안 돼. 진짜 죽여버린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한테 싸대기 맞고 날아가서 순찰차에 처박히는 배트맨 정도의 존재감도 없거든요. Yeah. Something is definitely bleeding. Please, just go. 어쨌든 그래서 이 칼리토의 대사를 따라하는 리더 한 명과 근데 그게 수입이 진짜 짭짤하대. 한 달에 8,000불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고. 진짜로. 야 씨발 이거 완전 대박이라니까. 어? 아 왜 이렇게 보기 힘들지 근데? Means you got eyes like apostrophes. You dress white, talk black, and drive Jew. So how am I supposed to know what kind of zipperhead dog-munching dink you are? 그의 친구들 2명 그리고 얻어맞기 싫어서 억지로 합류한 박정민까지 이 4명이 무장강도질을 준비하는 내가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대만 쪽에서 미수일 하시거든. 어설픈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빵에서 알게 된 형님이 총포상 하시거든. 그 사이에 이 영화는 장르를 급격하게 탈바꿈 하는데 그리고 여기. 그럼 나랑 기훈이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경비들 제압할게. 너랑 상수는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를 맡아. 영화 초반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약에 총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지. 야 씨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여지없이 느와르 장르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It's a lousy room in a lousy part of a lousy town. 이런 대사들 야 우리가 옛날에 도둑질하고 이럴 때랑은 차원이 달라. 야 요즘 뭐 배짱 좋은 새끼들 많네. New kids nowadays, man, they got no respect for human life. They shotgun you, man, just 'cause you fly up in the air, man. Chacha, you better off in jail. 혹은 이런 대사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Let's do it, Gale. Let's get out of here. 또 이런 대사들 어차피 우리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보통 느와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Should like to talk to him. 배경은 디스토피아고 대사와 조명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느와르풍이죠.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더는 잃을 것도 없잖아. 이 정도면 네오 느와르나 테크 느와르라고 부를 만합니다. 물론 뭐 장르의 이름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Don't worry, I won't. Now just relax. Can you tell me where you are? I'm in this bar called Tech Noir. 그러나 이 4명의 빡대가리들이 범죄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선 조직 사무실에서 도박장까지 약 3분. 갑자기 하이스트 장르 분위기가 끼어듭니다. Lost your smart controls and 200 pounds of body fat. You got yourself a sweet ride now, Chuck. 한 번만 더 믿어봐라. 나 이번에 진짜 성공시킬 자신 있어. 너랑 상수는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를 맡아.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엇나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I got a bad feeling on this. Okay. 느와르 장르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1명 혹은 2명입니다. It's not our home anymore. 주인공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이들의 절박함을 제대로 보여줘서 I just want to find out what's going on between those ears. 캐릭터를 제대로 관객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함이죠. 주인공이 범죄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절박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관객들에게 공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첫 장면에 칼리토가 죽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All the stitches in the world can't sew me together again. 칼리토가 구제불능의 범죄자이자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ndictment is dismissed. The prisoner's discharged. Call the next case. 칼리토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게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있는지 Rolando, I don't want anything from you. Who are you working with? I'm retired. 뒷골목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그가 사실은 얼마나 찌질하고 겁 많은 허세남인지를 영화가 충분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이스트 장르는 치밀하게 짜여있는 범죄를 구경하면서 쾌감을 얻는 장르입니다. 여기선 주인공이 얼마나 절박한지보다 얼마나 철두철미한 두뇌 플레이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보통 하이스트 영화 주인공들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해도 눈 감아주고 응원해줄 만큼 관객과 주인공이 친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대다수의 한국 영화 감독님들께서 크게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백종원 모냥 몇 개의 장르를 뚝딱뚝딱 섞어서 맛을 다 낼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당장 이 영화만 봐도 그게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알 수 있죠. 네 머리에서 나오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심심해. 느와르처럼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기엔 우리 뭐 일하려고 해도 정가 때문에 우리 어디 받아줄 수 있는 곳도 없어. 당장 다음 달엔 우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여기서 쫓겨나야 돼. 한 2,000불? 2,000불도 안 남았어. 주인공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제대로 표현도 안 되어 있고 신발은 안 돼. 일단 주인공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개새끼야. 그나마 자기의 사연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재훈 혼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 가게에서 돈 벌면은 나 데리고 하와이 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 사연이라는 것도 영 신통치가 않죠. 어이구 씨발 잘났네 아주. 총 들고 강도질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와이랑 비슷한 섬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돌아가신 엄마가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이재훈을 제외한 이 두 명의 친구들은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 전혀 제대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준석이 없는 3년 동안에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어. 최우식은 멀쩡하게 자기 집에서 잘 살고 계신 부모님도 있고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안재용은 정비공 경력까지 있다고 하네요. 야 장호야, 너 그냥 이제 정비소 들어가면 안 되냐? 야, 나 차량 절도전과인데 씨발 시켜주겠냐? 아 누가 좋아해 요즘에. What the hell does that even mean? 이재훈은 감옥에서 나와서 뭘 했죠? 뭐가? 영웅본색의 주인공 송자호처럼 제대로 갱생해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무서워서 싫다는 친구들까지 억지로 끌어들여서 야 난 목에 칼이 돌아도 절대 못해. 야, 어떻게 도박장이야? 그것만 보고 지난 3년간 그 지옥에서 겨우 버틴 거야? 아 어떡할 거냐고 씨발 새끼야. 진짜 죽여버린다. 강도질 계획이나 세우고 있죠. 조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다고 하이스트 장르 주인공들처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나 감옥에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감옥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내가 빵에서 알게 된 형님이 총포상하시거든. 그냥 아는 형님 2명한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한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주인공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 가리잖아. 그냥 양아치로 보이는 거죠. 치. 잡히고 싶어하는 빡대가리 도망자와 최선을 다해 놓치고 싶어하는 붕딱 킬러의 기가 막히는 추격전. 사냥의 시간 3부 시작합니다. 기회를 줄게요. 5분.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이번 편엔 전편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2부만이라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이야기들을 어지럽게 펼쳐놓았던 전반부와 달리 한 번만 더 믿어봐라. 준석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그냥 저 새끼 위해서라도 하자, 씨발. 뭐가 이렇게 많냐, 이 영화의 후반부는 대단히 전통적인 형식의 직진 구조입니다. 도망자는 도망가고 추격자는 쫓아가는 거죠. 간단하게 터미네이터의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게는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부터 가깝게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까지 앞뒤로 꽉 짜여 있는 플롯보다는 상황이나 연출 자체로 관객에게 긴장감과 재미를 주는 장르죠. Call it. For what? Just call it. 영화 제목을 봐도 그렇고 감독이 직접 매드맥스나 1917을 언급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영화의 주된 재미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난 빡세게 한번 쫓겨봤으면 좋겠다. 쫓길 때 기분이 어떨까? 족같지. 네. 그런 재미를 노린 것 같습니다. 잠깐. 근데 본론이 그거라면 앞에 그 수많은 지루한 이야기들과 밑밥들은 도대체 왜 깔아둔 걸까요? That you cannot walk out on in 30 seconds flat if you spot the heat around the corner. 1917이나 매드맥스나 영화가 시작한 다음 정말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바로 달리지 않습니까? Let's talk about this for a minute. Why? 그런데 이 영화는 별로 필요도 없고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잡소리를 우리 엄마 병원비 모자랄 때 돈 빌려주고 아무튼 1시간이나 한단 말이죠. 고마워 안 해줄게. Save Martha! It's his mother's name. Just like that, we're supposed to be cool? Enough. 왜긴 왜겠습니까? 지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거죠. Right on the door. Hey, I got you. Be there. Don't waste my motherfucking time!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드맥스 1917 물론 터미네이터까지 이 영화들은 추격 스릴러 장르이긴 하지만 절대 플롯이 약한 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When a AAA rated, I was up here and told you his name. 이 영화들은 마치 토니 스타크가 만든 아크 원자로 같은 마스터피스들입니다. That could won your heart for 50 lifetimes. Or something big for 15 minutes. 그리고 Well, I'm sorry. I'm not Tony Stark. 어쨌든 본격적인 추격전에 접어든 세 명의 얼간이들과 감독은 졸라 관심병자야. 병신 킬러를 보죠. 이 총든 세 명의 얼간이들, 혼자는 좀 있어 좀. 야. 특히 그 중에 나 감옥에서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바다 색깔 성애자인 리더 빡대가리는 에메랄드빛 해변에 이렇게 투명한 바다도 보이고 완전 투명한 에메랄드빛 해변에 누가 들어도 낌새가 이상함을 바로 눈치깔 수 있는 총포상의 전화를 받고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나중에 놀러 갈게, 준서가. Do you know where I'm going? 얘는 총만 빌렸지 장비 내줘서 고마워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보통 큰일 계획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총포상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법 위반하는 일도 아닌데 뭐. 그런데 일을 끝내고 나니까 다음날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그래, 지금 어디야? 그래놓고 통화도 안 된다? 우선 끊자. 잠시만요, 형님. 세대가리라도 눈치를 까고 멀리 튀었을 겁니다. Big, loud, fast. 그런데 이 리더는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벌어서 올 거니까. 한술 더 떠서 아까 그 총포상에게 지금의 위치를 말했었는데 저희 지금 동해에 와 있어요. 그 동해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도 않고 호텔을 잡고 잠을 쳐 자죠. 야, 준서가 왜 그래? 아니야. 답도 없는 빡대가리 친구가 불쌍했는지 사람이 왜 그렇게 순진합니까? 아까 도망쳤다가 거기서 킬러를 만난 후 그대로 출연 분량이 쪽나버린 박정민이 But he won't, will he? No.
He won't. 친히 꿈속에까지 찾아와서 도망치라고 알려줍니다만 얘는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박정민에게 전화를 했다가 이번엔 바에 가서 한 잔 더요. 술을 처마시며 걱정합니다. 혹시 훔친 게 말이죠? 돈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입니까? 상품권입니다. 왜 도망을 안 가죠? 그 지역 벗어나면 돈을 못 써요? 그런데 갑자기 박정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여보세요? 변태가 고객님, 지금 통화 내용 녹음됐습니다. 아니라 킬러죠. 근데 숨은 왜 이렇게 쉬어요? 이제서야 화들짝 놀란 빡대가리 리더는 총 어딨어? 친구들에게 뛰쳐 올라가서 총을 찾는데 형 왜? 돈가방만 들고 올라왔지. 차 트렁크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치. 아이고 씨발 잘 논다. Jesus fucking Christ, it's about time. 아니 밤마다 총소리 들리는 생지옥 같은 디스토피아인데 총을 차에다 두고 그냥 내립니까? How'd you know all these guns are gonna be here? Yeah. 어쨌든 주차장으로 내려온 3명의 얼간이들은 주섬주섬 무장을 하고 반대쪽이다. 차에 시동을 거는데 누가 우리 차 만진 것 같은데? 저 옆에 차 이용하자. 뭐 저거? 네가 저 차 가서 시동 걸어. 할 수 있지? 3분만 줘. 어? 아무 차나 3분 만에 훔칠 수 있었어요? 그럼 애시당초 카지노 탈 때 차를 훔쳐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페인트 칠하고 번호판 바꾸고 그 지랄한 거예요? 해변에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얘들의 행동은 조금 과장을 보태면 거의 한 발짝에 하나씩 우리 엄마자. 앞뒤가 안 맞는 병신짓이 떨어집니다. They don't believe in coincidences. They've heard of them. They just never seen one. 뭐 누군가는 어설픈 청춘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시던데 You're gonna do what the fuck I need to get done. 하는 짓이 어설픈 거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응한 짓을 하는 건 다른 거죠. What the fuck you gotta tell me? 가령 눈앞에 총을 든 킬러가 나타났고 자기들의 손에 총기가 들려 있다면 조닉처럼 간지나게 조준사격을 하는 건 무리더라도 위협사격 정도는 몇 발 쏘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총 쏘는 연습도 했고 위협사격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저 좀 쏴주세요 하면서 뻔히 총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사람 앞으로 저속 전진하다가 Alright, baby, come to Rogers. 얌전히 총을 맞고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이건 어설픈 게 아니라 전응한 거죠. 심지어는 총을 맞고 나서도 반격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훈아 괜찮아? 괜찮겠냐? 총 맞았는데? Yes, perfectly okay, you fucking idiot. 저수지의 개들에 등장하는 이 엑스트라 아주머니가 자기 차를 뺏으려고 드는 강도에게 총을 쏜 건 이 아주머니가 프로 총잡이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고 총이라는 무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가락만 구부릴 줄 알면 야, You can squeeze the trigger there.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는 샷건을 들고 있으면서 데려요. 나오라니까 얌전히 따라 나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니까 눈을 살포시 감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건 물총이에요? What do you have, a fucking water pistol? Well done. Guess what happens now? 이번엔 이 빡대가리 킬러를 보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얘도 역대 킬러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병신이거든요. 처음 총포상을 잡아 조질 때나 너무 많은 걸 걸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말대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박정민이 도망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오, 이 새끼 좀 능력 있는데? 똥폼 좀 잡는데? Fabulous.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한 법이죠. Now I'm down here. 주인공들과 만나는 첫 번째 장면에서 데려요. 이 킬러에겐 이재훈과 그 친구들을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박하게 잡아도 3번은 있었습니다. Should your hands get dessert? Grazie. Grazie mille. 이 장면, 이재훈은 총도 없고 이제서야 자기를 쫓는 킬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진 킬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상소야. 꿈도 못 꿨죠. 아야 씨, 장난치지 말고. 그렇다면 누가 봐도 Take out the leader, which is you. 이재훈이 방으로 뛰쳐 올라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기 전에 우리 잡으러 온 것 같아. 이재훈을 죽여버리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하지만 이 킬러라는 놈은 여기서 ASMR만 하고 있죠. 두 번째, 차에 미리 시동이 걸리지 않게 손을 봐두고 누가 우리 차 만진 것 같은데? 주인공들이 챙겨왔던 하드디스크까지 빼갔다는 이야기는 원하는 거 없어요. 가져갔어요 이미. 이 차를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렸다는 이야기인데 총하고 방탄조끼는 그대로 놔뒀네요. 그 자리에다가. 아니 하다못해 총을 못 쓰게라도 만들어 놔야 내가 맞을 일이 없잖아요. But the gun don't shoot. So you gotta know all the details about the men's room. You gotta know if the stalls ain't got no doors or not, man. 혹시 아까 이재훈의 눈빛을 보고 뭐 이런 거 느낀 겁니까? Hamill won't do it. He's a soldier, not a murderer. I read it in his eyes. 세 번째, 얘들이 총도 없이 내려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면 그냥 계단에서 쏴 갈기거나 차에 타려고 할 때 Okay, we're gonna have to take him in the car. Wait till they are all in. 그 방향으로 기관총을 갈기면 끝입니다. 조준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갈기면 끝이야. 총질이 귀찮다면 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날려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까 보니까 폭탄도 잘만 쓰던데. 그런데 이 킬러라는 양반은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모조리 마다하고 쓰잘데기 없는 공포영화 연출을 하면서 나타나더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How did you do that, son? The 7 of diamonds on the side of the tower? Yeah. 주차장에 있는 소등 버튼을 하나씩 누르는 겁니까? 차례대로? 정말 잡기 싫은데 억지로 잡는 것처럼 주인공들을 잡더니 주인공 머리에 총을 대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네. 기회를 줄게요. 5분.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실망시키지 말고. 네? 5분? 네? 킬러 본인은 재밌네. 이 상황이 존나 재밌을지 몰라도 이 장면 딱 하나로 기회를 줄게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르인 추격 스릴러의 재미 요소는 모조리 무너지는 겁니다. 모조리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안톤 쉬거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I know what it's going to be. Roger it is. Of what use was the rule?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지만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서 몇 개만 더 이야기하자면 Suggest you do the same, but I know you won't. 장훈아 좀만 참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얼른 튀어야죠. 왜 거기서 쳐잡니까? 아니 뭐 잠 못 자서 뒤진 귀신이라도 붙었나요? 야 근데 저 새끼 지금 수술 막 끝나가지고 안정 취해야 되는데 저 새끼 좀 생각해야지. 답답해서 뒤질 것 같은 귀신은 하나 붙었군요. 준서가 일어나. 일어나 준서가.
이재훈하고 박정민은 무슨 연계통신하고 있는 겁니까? Lady Hatton, can you hear me? 이재훈은 샤먼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2번이나 써먹게 되면 일어나, 준서가.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가 됩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 새벽 기도하다가 영빨로 휘었어. 근데 뭐 이제 와서 못할 거 있겠어요. 그래 오컬트도 해라 그냥. 여전히 도망자들은 죽어라 쫓기면서도 총은 한 발도 쏠 줄 모르고 안 쏠 거면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총이랑 총알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들고 다닙니까? 족적 음막염이라도 있는지 도무지 뛸 줄 모르는 이 킬러는 계속 뒷북만 치고 아니 씨발 세상에 어떤 킬러가 타겟이 어디 있나 하면서 전화 걸어 봅니까? 전화 소리 나니까 글로 또 가요?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 때 쏘면 끝이네? 끝났네.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추격전에서 서로가 제대로 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긴장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악이 둥둥거린다고 그냥 긴장감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같은 장면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죠. 돈가방을 지키려는 르웰리는 한 손엔 돈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을 쏠 수 있도록 장총을 미리 개조해놨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다가온 추격자의 그림자를 보고 총을 쏘려는 순간 코엔 형제는 이 장면에서 안톤 쉬거가 더욱 무시무시해 보이도록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날아오는 총알만 보이게 연출합니다. 배경음악도 없죠. 하지만 긴장감은 만빵입니다. 이쪽이요. 정육점 불빛과 둥둥거리는 음악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긴장감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We're going nuts. And Peterson's trying to get the story out of him. And he's jabbering away and we're like, what's he saying? What's he saying? 서영 시간 끝나기 전에 또 잡히면 또 놔줄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한번 가봐요. 실망시키지 말고. 가장 기가 막히는 건 쫓고 쫓기는 이들 중 누구도 제대로 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뭐 어머니의 유진이 평생의 소원이니. 그래서 네가 맨날 하와이 노래 부른 거냐? 그치? I'm sorry, I'm allergic to bullshit. 3년간 이것만 생각했네. 이 지랄을 떨다가 나 감옥에서 그것만 보고 지난 3년간 그 지옥에서 겨우 버틴 거야? 킬러 한 명이 쫓아오니까 어머 무서워 하면서 간단하게 그걸 포기해버리고 훔친 돈 때문이면 다 돌려줄게요. 모조리 다 돌려준다고요. 킬러는 이미 원하는 건 챙겼고 원하는 거 없어요. 가져갔어요 이미. 돈은 필요 없다고 하죠. 도박장에서 훔친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쫓는 거죠? 니들은 왜 쫓기는 거야? 물건을 되찾아달라고 말한 사람은 훔쳐간 하드에 VIP와 거래가 담긴 CCTV 영상도 있고 자금 세탁 자료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더 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추격의 이유도 실종, 긴장감도 실종, 상식도 실종. 이 영화를 더 이상 볼 이유도 저도 사냥의 시간.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영화의 등급은 You got no imagination. Couldn't even decide what to do with all that money. You had to buy what everybody else wanted.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Judah!